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번에 영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웹 개발자로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공부들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래도 잘 몰랐어요. 어떻게 하는지. 근데 제가 전문대학을 다닐 때 제 그 후배 중에 동생 중에 하나가 그 학원을 다니면서 그 기숙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웹 개발자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. 그때 그 친구한테 정보를 얻어서 좀 알아보니까 그 기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웹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서 거기서 석 달을 같이 꼬박 기숙 학원에 다니면서 토요일 일요일만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으로 공부를 했었고요. 거기서 공부했던 것들은 HTML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이나 CSS, 그러니까 스타일이죠. HTML 스타일을 먹이는 CSS랑 자바스크립트 같은 기본 과정을 한 달을 배우고, 그 다음에 사실 웹 개발자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접근하기 쉽다? 사실 좀 지나고 보면 그게 그렇게 쉽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 ASP라는 언어가 있습니다. 액티브 서버 페이지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로 처음 시작을 했고 그걸 같이 배우게 됐고 두 번째 달부터 그걸 배웠고 그리고 액티브 서버 페이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면서 기본적인 쿼리 사용법, 셀렉트 쿼리, 딜리트,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후에 서브 쿼리, 뭐 커서, 트랜잭션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됐고요.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이제 수료를 한 두 달,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이력서를 그 배웠던 거를 작성을 해서 올리니까 2주 정도 남겨놓고 바로 취업 제안 전화를 받고 이제 처음 일을 시작을 하게 됐죠.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또 쉽게 잘 무난하게 잘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하는 길이 꼭 옳은 길은 아니고요. 이거는 사실 자기가 자기 주도로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굳이 학원을 안 다니셔도 되고 난 너무 모르겠고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하기 힘들겠다 하는 분들은 이런 학원들 뭐 되게 많은 학원들이 있어요. 그런 학원들을 처음 좀 알아보고 그런 데서 처음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전부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제 전공자들은 이제 학교 커리큘럼적인 그런 건 아무래도 배우겠죠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논외로 하고 사실 저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알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HTML을 알아야 되죠. HTML을 알고 그 HTML을 할 때 처음에 저희는 이제 뭐 테이블이라든지 뭐 헤더 잡는 법, 뭐 레프트 라이트 마진 주고 뭐 패딩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그런 거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익혔어요. 그런 걸 익히긴 익혔는데 사실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가 나뉘긴 하는데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프론트와 백엔드에 대한 그 경계가 모호해집니다.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가 프론트엔드까지 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기본적으로 디자이너가 기본 프레임을 짜고 여러 가지 뭐 좀 더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CSS나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까지도 다 잡아놓고 이렇게 코딩을 해서 넘기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개발자가 좀 더 하기가 편해지죠. 디자이너 분들이 요즘은 되게 실력이 많이
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출중하신 분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HTML이나 스타일 시트나 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코딩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십니다. 그리고 요즘은 HTML5라고 그래서 그 약간 좀 이제 코딩 방식도 조금 달라졌어요. 옛날에는 테이블 위주로 가던 걸 div나 li나 이런 거를 써서 뭔가 테이블을 프레임에 맞게 자동 조절될 수 있게, 그래서 그런 식으로 HTML5를 짜게 되면 웹페이지 보여지는 모습이 그 모바일이나 PC에서 보여지는 거나 거의 동일하게, 옛날에는 모바일 버전 따로 웹 버전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그냥 다 하나로 다 통일을 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요즘 부트스트랩이라는 그 템플릿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디자인이 들어가고 코딩까지도 싹 다 들어가고, 뭐 테이블 레이아웃을 잡거나 그 모습을 이제 모바일 쪽에서도 똑같이 보일 수 있게 모바일까지도 구현되어 있는 그런 템플릿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제공이 돼요.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워드프레스라는 게 또 있고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는데, 부트스트랩은 제가 한번 해봤는데 되게 편하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게 빠른 시간 안에 웹페이지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다른 웹 개발자분들 강의라고 할까? 그분들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분들 말씀이 거의 저도 100% 동의를 하는데, 일단은 자기 손으로 뭔가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셔야 해요. 그러니까는 CRUD라고 해서 Create, Read, Update, Delete 이 과정들을 하나로 다 묶은 건데, 이것들을 다 해보는 것들이 바로 게시판입니다. 웹페이지 게시판을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길 권하드리고요. 웹페이지 게시판 안에도 그냥 기본적인 게시판이 있고, 이제 답변형 게시판이 있고, 거기에 댓글을 다는 게시판이 있고, 사진 게시판이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첨부 파일도 달 수 있는 게시판이 또 있고요. 이런 것들을 전부 한 번씩 다 구현해낼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업무는 할 수 있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사실 그런 거 할 줄 아는 데 있어서 그렇게 수학이 필요하진 않아요. 그 수학을 못하고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개발자를 할 수 있을까요?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저도 전혀 진짜 수학은 너무 못하는 실력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고, 그렇지만 좀 더 나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수학을 잘하라는 게 아니라 그 논리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만 조금 더 일하시는 데 더 편하게 훈련이 될 수 있고, 그 훈련은 개발자로 사는 동안은 평생 동안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게 그 감이 떨어지면, 논리적인 감이 떨어지면 점점 더 업무에 있어서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뭐 아직 뭐 되게 할 말이 많은데요. 오늘은 웹개발자 처음 시작을 저는 어떻게 했고, 웹개발자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전혀 뭐 꼭 필요한 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, 수학이나 영어에 대해서 전혀 뭐 공포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요즘은 솔직히 영어 잘 몰라도 웬만한 번역기 프로그램들 되게 많아요. 그 번역기 돌리면 웬만한 건 다 해석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. 첫 시작을 반드시 꼭 시작을 하시고 앞으로 개발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정말 응원하고 화이팅을 보내드립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주에는 그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가요? 어떤 개발자분
얘기가 말씀하신 게 약속의 땅이라고 개발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면 어떠한 것들을 하게 되고 어떤 것들이 보이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